당신 이거 왜 훔치려고 했어요? 당신이 현우 버린 거 맞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요. 정순정이 보관하고 있던 넥타이 핀을 훔치려다가 과거 현우를 유기한 사실이 들통나고 만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수지 맞은 우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한진태는 오늘 집에 모여들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날 때부터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김마리가 우리를 집으로 초대했을 때만 해도 그저 오랜 가족들끼리의 재회일 뿐이라고 여겼지만 오늘 우리가 들고 온 상자는 한진태의 심장을 쥐어짰습니다. 정순정의 유품 상자. 아무도 그 상자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단순히 오래된 물건이라 생각하며 넘겼지만 한진태만큼은 상자 안에 담긴 것들로 인해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김마리와 함께 상자를 열어보며 과거의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정순정과 우리의 옛날 사진들이 속속 드러났고 그것을 보며 우리와 김마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상자 구석에서 작고 반짝이는 물건이 드러났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저 사소해 보이는 작은 넥타이 핀이었습니다. 한진태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핀, 김마리가 예전에 한진태에게 선물했던 넥타이 핀이 상자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한진태의 시선이 그 핀에 고정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작은 물건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한진태는 그 순간 모든 감각이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정순정이 한진태의 옷에서 이 핀을 잡아챘던 바로 그날 한진태는 현우를 외면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진태는 속으로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여기 있는 거지? 이 핀은 분명 그때. 한진태는 침을 삼키며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결코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물건들이네. 한진태는 애써 무심한 목소리로 말하며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김마리와 우리는 웃으며 과거의 사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한진태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손에 든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짓는 동안 한진태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이런 사진을 오랜만에 보니까 기분이 묘하네. 한진태는 말했습니다. 한진태는 그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맹렬한 불안감이 휘몰아쳤습니다. 이 핀은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정순정이 가지고 있었지? 숨이 막힐 것 같군. 한진태는 마음속으로 소리쳤지만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렇지. 그냥 예전 물건일 뿐이야. 한진태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은 전혀 다르다는 걸 오직 한진태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넥타이 핀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진태는 이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넥타이 핀은 한진태의 손에 있는 증거와도 같았습니다. 정순정과의 관계, 그리고 한진태가 현우를 외면했던 그날의 진실이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한진태는 속으로 이를 악물며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든 이 핀을 손에 넣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몰라. 한진태는 태연한 척 대화를 이어갔지만 마음속에서는 핀을 빼앗을 방법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한진태는 침실에 혼자 남아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맴도는 불안감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넥타이 핀 하나로 인해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드러날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더 그의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그 핀이 마치 폭발 직전의 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진태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핀을 없애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당집에서 우리의 방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한진태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최선영이 언제나 우리의 물건들을 신경 쓰는 탓에 그 방에 몰래 들어가려면 자연스럽게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선영이나 우리가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한진태는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최선영이 준비한 밥을 먹으러 마당집에 가겠다고 핑계를 대는 것이었습니다. 최선영이 늘 자신에게 밥 한 끼라도 챙겨주려고 애쓰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당집에 들를 수 있었습니다. 밥을 먹은 뒤 우리와 최선영이 방심한 순간에 조용히 우리의 방에 들어가 넥타이 핀을 훔칠 계획이었습니다. 한진태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일이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 수도 있어. 한진태는 계획을 세우며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우리와 최선영이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할 때를 노려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한진태는 마당집을 머릿속에 그리며 최선영과의 대화를 상상했습니다. 최선영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진태씨, 언제든지 편하게 식사하러 오세요. 최선영의 그런 제안에 자연스럽게 응하면서 마당집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우리의 방에 들어갈 타이밍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진태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이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한진태는 명확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넥타이 핀을 손에 넣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그 핀 하나로 인해 무너질 수 있었기에 한진태는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만 처리하면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겠지. 한진태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마리와 우리의 눈을 피하며 그리고 최선영이 의심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한진태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에 드러난 불안을 없애고 평소의 차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진태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이를 악물고 결심을 다졌습니다. 최선영의 밥을 먹으러 가는 것뿐이야. 한진태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행동에 나설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획은 이미 세워졌고 남은 것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일뿐이었습니다. 한진태는 마당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진태는 마당집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집안의 냄새가 코를 찔렀고 어머니 같은 최선영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한진태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영씨, 오랜만이네요. 요즘 잘 지내시나요? 최선영은 한진태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진태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와주니 고맙네요. 마침 밥 준비하고 있었는데 같이 드시겠어요? 한진태는 최선영의 따뜻한 미소에 가벼운 미소로 화답하며 대답했습니다. 밥이요? 그럼요. 선영씨가 준비한 음식을 오랜만에 맛보고 싶네요. 한진태는 마당집의 익숙한 식탁에 앉아 최선영이 차려주는 음식을 받았습니다. 음식의 향기와 따스함이 한진태를 감싸며 잠시나마 한진태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최선영이 내민국을 한 입 떠넣으면서도 한진태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방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한진태는 계속해서 계획을 머릿속에서 정리했습니다. 한진태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최선영 씨, 우리 방이 어디였더라? 아들 방을 한번 구경해도 되겠습니까? 한진태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최선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최선영의 표정에 망설임이 스쳤고 한진태는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선영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진태씨, 우리 지금 출근해서 집에 없어요. 허락 없이 방을 보여주는 게 좀 꺼려지네요. 한진태는 속으로 불안감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부드러운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선영씨, 제가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빠가 아들 방을 한번 구경해보는 게 소원이네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이니까요. 그동안 못 챙겨줘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최선영은 한진태의 말에 다시 한번 고민했습니다. 한진태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은 명백했지만 우리와 최선영 사이에는 믿음이 깊었습니다. 최선영은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듯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진태씨 말씀이 맞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먼저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진태는 최선영의 반응에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아이고 선영씨,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잠깐 구경만 하고 나오면 될 텐데요. 제가 그동안 우리를 위해 해준 게 별로 없다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이 기회에 아들 방도 한번 보고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고 싶습니다. 최선영은 여전히 고민하는 눈빛이었지만 한진태의 간절한 말투에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최선영은 한숨을 쉬며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진태씨. 그럼 잠깐만 보고 나오세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한테 말하지 말아야 해요.
나중에 알게 되면 우리도 난처할 테니까요. 한진태는 최선영의 허락을 받아내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영 씨.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잠깐만 보고 나올 테니까요. 한진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최선영에게 안내를 부탁했습니다. 최선영은 그를 데리고 우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한진태의 마음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우리의 방이 드디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한진태는 이 순간을 위해 철저하게 감정을 숨기며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문 앞에 섰습니다. 한진태는 마침내 우리의 방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최선영의 신경 쓰는 눈빛을 뒤로하고 한진태는 숨죽이며 방의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한진태는 머릿속으로 정해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한진태는 곧바로 정순정의 물건이 들어있는 상자를 찾아내려 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나야만 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그 넥타이 핀을 손에 넣어야 했기 때문에 한진태는 방 구석구석을 급히 훑기 시작했습니다. 한진태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구석에 조심스럽게 놓여있던 낡고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다. 바로 이거야. 한진태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상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변의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운 채 한진태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방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칠 때마다 한진태의 마음은 더욱 조바심이 났습니다. 한진태는 서둘러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혼재되어 있었고 한진태의 손은 빠르게 그 사이를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있어야만 해. 한진태는 속으로 간절히 외쳤습니다. 정순정이 붙잡았던 그 넥타이 핀만 손에 넣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상자 안을 헤집으며 찾던 그 순간 한진태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했습니다. 상자 안에 다른 물건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한진태가 찾던 넥타이 핀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넥타이 핀이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한진태는 상자를 열어젖힌 채 당혹감에 빠졌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한진태의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가 가져간 거지? 김말이인가? 아니면 우리? 한진태는 믿기지 않는 상황 속에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모든 것이 틀어졌다는 생각이 점점 그를 압박했습니다. 순식간에 한진태의 머릿속에 수많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이미 그 핀의 중요성을 알아차리고 가져갔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한진태의 마음을 사정없이 짓눌렀습니다. 이제 어쩌지? 누가 이걸 가져갔다면 그들이 알고 있는 건가? 한진태는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어떤 것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진태는 서둘러 다시 상자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있을지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으로 계속해서 상자 속을 파헤쳤지만 넥타이 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한진태는 차갑게 떨리는 손을 멈추고 상자의 뚜껑을 닫았습니다. 누가 가져간 건지 알 수 없어.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한진태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억누르며 방을 서둘러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전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드러나면 모든 게 끝장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한진태는 온갖 생각에 사로잡힌 채 다시 최선영이 있는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손에 들린 넥타이 핀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이 작은 물건이 단순한 장신구에 불과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넥타이 핀에 뭔가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넥타이 핀을 손에 꼭 쥐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핀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을까? 누군가 이 비밀을 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병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지가 보기 싫어하는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진나영이었습니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나영과의 만남은 언제나 불편했고 지금 이 순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진나영이 살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숨겨진 속셈이 느껴졌습니다. 뭐 때문에 날 찾아온 거야? 수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마음속에 경계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수지의 손에 들린 넥타이 핀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눈빛이 의미심장했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그 핀, 좀 특별해 보이네. 어디서 났어? 진나영의 물음에 수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이 핀, 정순정 씨 유품에서 나왔어.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어. 진나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수지를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핀, 잠깐 나한테 빌려줘. 그러면 내가 좀 알아봐 줄게. 진나영의 제안에 수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진나영을 응시했습니다. 넌 왜 그게 궁금한데? 진나영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호기심이랄까?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를 내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수지는 진나영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진나영이 저렇게 나올 때는 뭔가 속셈이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수지는 쉽게 넥타이 핀을 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건 오빠 어머님과 관련된 물건이야. 내가 끼어들 일은 아니야. 진나영은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수지, 너도 알잖아. 이런 일에 내 직감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냥 나한테 맡겨. 내가 알아보고 돌려줄게. 수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진나영이 넥타이 핀을 손에 넣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알아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건 내 손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진나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물러섰습니다. 그래, 내 맘대로 해.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진나영은 마지막으로 넥타이 핀을 흘깃 바라보더니 뒤돌아 나갔습니다. 수지는 진나영이 나가자마자 넥타이 핀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 핀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이든 진나영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내가 직접 알아봐야 해. 그래야 이 비밀을 제대로 풀 수 있어. 수지는 그렇게 생각하며 더욱 강하게 핀을 쥐었습니다. 진나영은 수지의 손에 넥타이 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한진태가 얼마나 초조해하고 있을지를 직감했습니다. 한진태가 이 작은 물건에 매달려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을지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진나영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넥타이 핀, 아버님에게 엄청난 약점이 될 수 있겠군. 진나영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교묘한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넥타이 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미고 한진태를 압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그 유품 상자에 들어있던 넥타이 핀 기억하시나요? 진나영은 넥타이 핀에 대해 언급하며 마치 자신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한진태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졌지만 진나영의 의도를 파악하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넥타이 핀 말이야? 왜 갑자기 그걸 얘기하는 거지? 진나영은 눈빛을 한층 더 날카롭게 만들며 대답했습니다. 그 넥타이 핀, 제 손에 들어온 것 같아서요. 아버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게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특히 우리 가족 중에요. 한진태는 속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진나영이 그 핀을 가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협박하는 건가? 한진태는 혼란스러웠지만 진나영의 말 속에 담긴 위협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나영아, 그 핀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 한진태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나영은 미소를 지으며 한진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진수지와 채울이, 그 둘이 결혼을 하더라도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따로 살게 해주면 넥타이 핀에 관련된 이야기는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할게요. 한진태는 진나영의 요구를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지와 우리가 따로 살게 하라니, 그건 또 무슨 이유지? 한진태는 이 상황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진나영이 무언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러나 넥타이 핀에 대한 위협이 너무나도 직접적이었기에 한진태는 쉽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나영아, 그게 너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수지와 우리가 결정할 문제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니? 한진태는 진나영의 요구를 부드럽게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나영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조건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아버님이 그 넥타이 핀에 대해 숨기고 있는 진실을 다 털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 모두 곤란해질 테니까요. 한진태는 한숨을 쉬며 속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진나영이 이걸 공개하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어. 한진태는 진나영이 어떤 수를 쓰든 자신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알겠다, 나영아. 내 말대로 하자. 수지와 우리가 결혼하더라도 따로 살게 할게. 하지만 넥타이 핀은 그 물건에 대해선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한진태는 마지못해 진나영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진나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아버님. 약속한 대로만 해주시면 저도 내 약속을 지킬게요. 한진태는 진나영과의 대화를 마친 뒤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앞으로의 상황을 고민했습니다. 이제 어쩌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한진태는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해 진나영의 요구를 들어주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진태는 김마리에게 다가가 말을 꺼내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번 부탁이 김마리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나영과의 협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진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와 수지가 결혼하게 되면 계속 마당집에서 살게 해주면 어떨까? 김마리는 한진태의 말을 듣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우리를 계속 최선영 씨 집에 두자는 거야? 난 우리와 한 씨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 오랫동안 잃어버린 아들을 겨우 찾았는데 왜 또 떨어져야 하는 거지? 한진태는 김마리의 반응을 예상했기에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하지만 선영 씨와의 인연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이야. 김마리는 눈썹을 찌푸리며 한진태를 바라봤습니다. 난 우리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알아. 이제 그 애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 다시는. 한진태는 김마리의 손을 잡으며 진심을 담아 설득했습니다. 나도 알아. 우리를 이제 가까이 두고 싶다는 걸.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해주면 서로에게 좋은 시간이 될 거야.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함께할 수 있을 거야. 김마리는 한진태의 말에 눈을 뜨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선영 씨와의 시간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이겠지.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해볼게. 한진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김마리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이해해줘서 우리도 더 편하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김마리는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갈등이 일고 있었지만 한진태의 설득에 마음을 조금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떨어져 있지는 않겠지? 난 그 애가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오길 기다릴 거야. 한진태는 김마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도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잠시 동안일 뿐이야. 우리가 함께할 미래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니까. 한진태는 진나영과의 약속을 이행한 뒤 약속했던 넥타이 핀을 되찾을 생각에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한진태의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요구를 들어줬으니 이제는 진나영이 넥타이 핀을 내놓을 차례였습니다. 진나영아, 이제 약속대로 그 넥타이 핀을 내놔라. 한진태는 차갑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진나영은 전혀 예상치 못한 표정을 지으며 당황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핀? 그거 수지한테 있어요. 순간 한진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나영이 넥타이 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진태의 얼굴이 붉어지며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너 그 핀도 없으면서 나를 협박한 거냐? 진나영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 오히려 한진태를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내 요구를 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한진태는 진나영의 적반하장 태도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를 우롱한 거냐, 나영아? 하지만 진나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아버님이 현우를 버리지 않았더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핀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난 아버님이 만든 지옥에서 살아남으려고 한 것뿐이라고요. 한진태의 분노는 이제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나를 협박하는 거냐? 그건 이 상황과 상관없는 일이야. 한진태는 소리를 질렀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두 사람의 다툼을 지켜보던 제3자가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를 들은 김마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김마리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 경악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김마리는 충격을 감추지 못한 채 한진태를 응시했습니다. 한진태, 방금 뭐라고 했어? 현우를 버렸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한진태는 김마리의 등장에 얼어붙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지만 모든 것이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김마리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실망과 분노는 그 무엇보다도 깊었습니다. 말해봐, 현우를 버렸다는 게 무슨 뜻이야? 김마리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남편이 자신을 기만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진태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숨기려 했지만 이제는 진실이 드러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진나영은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적반하장으로 한진태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건 다 아버님 탓이에요. 당신이 현우를 버리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거야. 김마리는 진나영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한진태와 진나영이 자신을 속이고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것에 대한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김마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만. 한진태, 진나영, 두 사람 다 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당신들 둘 다 볼 수가 없어. 이제 그 어떤 것도 내 가족을 망치지 못하게 할 거야. 김마리는 울부짖듯이 소리쳤고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한진태와 진나영은 김마리의 결단 앞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마리는 집안의 모든 것을 빼앗고 두 사람을 쫓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진태와 진나영은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김마리의 삶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쫓겨난 한진태와 진나영은 한때 화려했던 삶의 잔해 위에서 서로를 탓하며 끝없는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김마리의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한진태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진나영, 다 내 탓이야. 내가 쓸데없는 짓만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을 거야. 진나영은 한진태의 말을 듣고 비웃듯이 대꾸했습니다. 내 탓이라고요? 웃기지 마요. 이 모든 게 아버님이 현우를 버린 그날부터 시작된 거죠. 나한테 화풀이하지 마세요. 이건 전부 아버님이 자초한 일이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끝없는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한진태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계속해서 진나영을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그 핀을 제대로 처리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내 욕심 때문에 모든 걸 망쳤어, 진나영. 진나영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치며 한진태를 몰아세웠습니다. 내 욕심? 웃기지 마. 아버님이 현우를 버리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나설 일도 없었어. 모든 게 아버님이 시작한 일이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책임을 돌리려고? 그들의 얼굴에는 오직 증오와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서로에게 던지는 말들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진태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모든 걸 잃었어. 한진태의 목소리에는 좌절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때 병원을 이끌던 자부심 넘치는 모습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진나영도 마찬가지로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아버님 때문이야. 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고 싶었을 뿐이야. 그런데 아버님이 모든 걸 망쳐버렸어. 한진태는 길가에 주저앉아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애를 썼나. 이제 남은 게 뭐지? 아무것도 없어. 진나영은 한진태의 옆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한진태와 진나영은 서로를 탓하며 끝없는 싸움을 이어왔지만 그 싸움 끝에는 오직 처참한 현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믿을 것도 기댈 것도 없는 외로운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을 맺게 되었고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갈 곳 없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